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노르웨이, 북유럽에 있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죠.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에서 국민소득 제일 높은 나라. 그 노르웨이가 우리 K9 자주포를 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르웨이가 지금 차기전차 사업을 하는데 우리 K2 흑표가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특수작전 헬기 MH-60이죠. 그 MH-60의 러시아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MH-60보다 훨씬 대단해 라는 헬기를 공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판 MH-60을 자처하며 특수작전용 헬기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러시아스럽다는 표현밖에 안 떠오르는 이 헬기, 과연 누가 사갈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국영복합기업 로스텍이 모스크바 인근 쿠빈카 비행장에서 열린 육군 군사기술대전 2021 행사에서 최신형 특수전 헬기인 밀 171SH 일명 스톰을 공개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로스텍 측은 이 헬기는 동부 시베리아 울란우데 공장에서 모스크바 인근까지 5,000km가 넘는 거리를 밀 171SH 이 헬기가 5일에 걸쳐 자력으로 날아왔다 라며 이 헬기는 기존의 헬기보다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기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밀 171SH 헬기는 러시아를 비롯해 주요 동구권 국가에서 대량으로 운용 중인 밀 8 또는 밀 17 헬기의 최신 개량형인데요. 큰 덩치를 바탕으로 최대 30명의 병력을 태우거나 4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고 최대 속도 시속 250km로 최대 465km를 비행할 수 있는 러시아의 주력 중형 기동 헬기를 개조한 특수전용 헬기입니다. 로스텍 측은 이 헬기가 전천후 침투 비행을 위한 고성능 항법 시스템, 티타늄과 아라미드 장갑재를 이용한 강력한 내탄 성능, 어지간한 중형 공격 헬기 수준의 강력한 무장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행사장에 전시된 밀 171SH 헬기는 실제로 미국의 아움드 블랙호크 수준의 엄청난 무장 바리에이션을 전시하며 그 화력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이번에 공개된 헬기가 2022년부터 러시아군에 납품된다면서 서방 측 특수작전 헬기 못지않은 성능의 기체가 러시아군에 배치된다며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저 정도 과무장의 헬기면 특수부대가 내리기도 전에 그냥 헬기 화력으로 목표물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계획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일단 특수작전 헬기다 그러면은 뭐 레이더 성능, 탐지 장비 성능 이런 게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둥이, 이 레이더 부분을 마치 참새 주둥이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레이더를 비롯한 탐지 장비를 더 보강해서 넣었다. 그리고 밑에 플리어 같은 이 뭐 적외선 탐지 장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게 서치라이트인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이런 거 뭔가 또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보조 연료 탱크, 그리고 반대쪽에는 밧줄 내리는 장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날개 달아가지고 파일런 지금 하나, 둘, 세 개, 양쪽이니까 6개의 파일런. 아까 사진들 보셨겠지만 대전차 미사일도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80mm 로켓, 또 뭐 기관총 포드, 뭐 어마어마하게 달았는데 거의 공격 헬기보다 더 많은 무장을 달죠. 그리고 이 후방 램프 있습니다. 이 사이드 도어도 있지만 후방 램프까지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도 타고 내리고 버기카 같은 것도 뭐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점프해서 뛰어내리고 하는 뭐 그런 능력까지 있다. 그러면서 30명을 태울 수 있다. 그러면서 가격은 또 블랙호크보다 싸다. 이거 안 살 이유가 없죠. 또 이렇게 안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안 만들었을까요? 특수작전 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하게 침투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무장을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 헬기보다 많이 달고 가서 특수작전 하면 특수작전이 아니고 그냥 폭격하는 화력 지원 그런 헬기 아닌가요? 아무튼 러시아의 교리는 미국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수부대가 은밀하게 침투하는 게 아니고 특수부대가 가서 그냥 하늘에서 확 쓸어버리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런 헬기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에서 2022년부터 러시아군이 제식 채용한다 라고 하면서 사가라 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헬기를 누가 사갈 거냐? 이런 헬기의 단점을 또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많은 과무장과 장비를 달았으니까 기본형인 171보다 기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동성 떨어지고 또
진짜 공격 헬기들보다 피탄 면적 훨씬 넓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대공화기에 취약하겠죠. 또 정식 공격 헬기가 아니니까 장갑 방어력은 그만큼 또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14.5mm 또 이런 거 맞으면 그냥 숭숭 뚫려서 그냥 추락할 수 있겠죠. 방어력 약하고 피탄 면적 넓고 기동성 떨어지고 그런데 사람 많이 태우고 주렁주렁 무장 달았다고 훌륭한 헬기냐? 그건 아닙니다.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용도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참 보기는 우람하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화제가 되었던 노르웨이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겨울 독일의 레오파드 2 A7과 K2 흑표가 차기 전차 자리를 두고 격돌한다는 소식입니다. 성사된다면 전차와 자주포를 모두 한국에서 구매한 첫 해외 국가가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지 시각 8월 27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국 노르웨이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를 갖고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노르웨이 육군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 K2 흑표 전차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김생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모튼 틸러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 총국장이 오슬로에서 만나 양국 간 주요 방산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노르웨이 측에서는 K9 자주포 부품의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이슈로 제기했고 우리 측은 노르웨이 육군 신형 전차 사업에서 K2 전차 입찰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드 2 A4 NO 전차 52대를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 육군은 현재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후보로 레오파드 2 A7과 K2 흑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지난 4월 오는 11월에 후보가 확정 발표되고 본격적인 경쟁 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레오파드 2 A7은 카타르 육군에 62대가 수출된 모델로 기존의 레오파드 2 계열과 완전히 다른 설계를 채용했는데요. 특히 주포를 55 구경장 활강포로 교체하고 신형 탄을 도입해 K2 전차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레오파드 2 A7 전차는 노르웨이 제향군인회 등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난 2017년 카타르에 62대가 수출된 가격이 무려 24억 8천만 달러로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되는데요. 과연 독일이 약 15억 달러 규모인 이 사업에서 가격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3개국 다 잘 살죠. 그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 노르웨이가 우리 K9 자주포 24대 그리고 K10 탄약 보급 장갑차 6대 해서 이제 이 세트를 구매했어요. 그 옆에 있는 핀란드는 K9 자주포 중고로 샀고 여기는 신품으로 샀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다 건너 발티크에 건너가면 독일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제 레오파드 A4 전차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년 넘었으니까 신형 전차 해야 되죠. 그래서 신형 전차 사업을 하는데 공개 입찰을 해야 되니까 레오파드 2 A7 하나만 들어오면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가격 불러버릴 테니까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오 라고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인접한 스웨덴에서 차기전차 사업을 할 때 레오파드 2 A7 그리고 M1A2 에이브람스가 경쟁을 했는데 그때 시험평가에서 M1A2 에이브람스가 졌어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방어력에서 딸리고 공격력 딸리고 그렇게 해서 졌어요. 레오파드 2 A7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K2 흑표가 안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K2 흑표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레오파드 2 A7과 M1A2 에이브람스 그리고 우리 K2 흑표 차이점은 뭐냐? M1A2는 44 구경장의 120mm 활강포니까 포신이 짧아요. 그래서 포구 초속이 느리죠. 당연히 관통력이 적습니다. 약하죠. 그리고 이게 1980년대 만든 전차다 보니까 방어력이 그때 당시 러시아, 소련의 공격력에 맞추다 보니까 방어력이 약합니다. 미국은 열화 우라늄 장갑을 쓰니까 방어력이 강하죠. 그런데 그걸 이런 나라에 팔 때 다른 나라에 팔 때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 아니죠. 방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현지 평가에서 스웨덴에서 이거 방어력이 레오파드 A7보다 약하다 안 돼. 그런데 우리 K2는 당연히 지금 21세기 기준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M1A2보다는 방어력이 세다.
예라 우라늄을 쓰지 않은 M1A2보다. 그리고 우리 K2와 이 레오파르트 A7 같은 경우는 55 구경장 활강포다. 당연히 포신이 훨씬 기니까 포고 조속이 빠르죠. 관통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오파르트 A7 같은 경우는 우리 K2보다 관통력이 한 50mm 더 세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한 850mm. 우리 K2는 한 800mm. 그리고 방어력도 덩치가 우리 거보다 더 크니까 방어력도 좀 더 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스라엘제 트로피 시스템, 이 능동 방어 장치,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시켜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 그리고 RCW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 웨폰 시스템이죠. 그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래서 사양은 우리 K2 흑표보다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죠. 아니, 카타르에 62대를 팔았는데 대당 4천만 달러, 전차 한 대가 대당 450억 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전차 한 대 가격이 450억 원. 전투기 가격이죠. 우리 뭐 FA50 가격보다 비싼 가격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K2 흑표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육군에 납품한 가격이 한 90억 원 정도 되니까 해외 수출하면 뭐 이것저것 옵션 붙여서 한 150억 원 하겠죠. 카타르 기준으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에서 15억 달러를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레오파르트 A7 염두에 두고 15억 달러나 책정을 한 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 정도 가격으로 우리 K2 사면 뭐 52대가 아니라 한 80대 정도는 풀옵션으로 그냥 빵빵하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육군에 85억 원에서 90억 원 납품했지만 그게 능동 방어장치나 RCW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붙으면 좀 더 비싸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K2가 이 북유럽,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노르웨이에 수출을 해서 전차와 자주포 이 세트가 공이 한국제로 쓴다면 다른 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독일제, 당연한 듯이 독일제 쓰는 이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게 좀 교훈을 좀 줬으면 좋겠다. 독일제 얼마나 비쌉니까? 자동차도 비싸죠. 카메라도 비싸죠. 오디오도 비싸죠. 뭐 다 비쌉니다, 독일제. 그렇다고 뭐 무조건 비싼 가격만큼 좋냐? 그건 아니죠. 그냥 럭셔리한 그 감각, 그건데 전차가 싸움 잘하면 되지 럭셔리한 감각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노르웨이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